국정 여론조사, 이재명 수사 해야 된다 50%, 역시 재판해야 된다 44% 나왔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이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로 분분한 해석, 논란 같은 것을 낳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들은 완전히 불만입니다. 지금 한겨레나 경향이나 좌파 방송 MBC나 이런 데 보면은 좌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무기징역형이 나왔는데도 뭔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사형을 선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특히 지기현 판사도 정말 제가 서종익 보도에서 그 말씀 들었죠. 이 합의부니까 합의부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거의 누더기 같은 판결문이 나왔다.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처음에 판결문을 어느 한쪽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거 무죄 선고 판결문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보일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좌파 매체에서 불만을 막 표시를 하고 있죠. 바로 그런 거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거 그냥 무죄 선고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정말 내란을 하고 하면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내란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잠시에 말씀드릴 이진관 재판부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위로부터의 내란이 뭐냐? 목적이 뭐냐? 장기 집권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란을 했다고 하면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내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에 장기 집권을 해서 내란이라고 하기 위해서 조은석 특검에서 1년 이상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5차례 6차례 해압을 가지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지기현 판사는 그게 아니야. 그 전에 그 회의는 비상계엄하고 상관없는 거고, 겨우 이제 12월 1일 날 계엄을 결심을 하고 이틀 후에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를 한 거야. 그러면 장기 집권이 아니죠. 장기 집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기현이 무죄를 선고를 안 하고 유죄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좌파에서는 그게 불만인 겁니다. 사형 선고를 안 한 것도 그렇지만 무기징역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다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만인데, 그거는 이제 좌파에서 계속 이제 2심을 겨냥을 해서 2심에서 확실한 거 사형을 받아내든지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것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세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우파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 선고문을 읽고 있습니다. 뭐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해석을 사실상 지기현 판사가 했습니다. 84조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공수처 수사권 인정을 하는 그 선고문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도 일반 형사사건, 내란이나 위안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수사권은 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 기소만 하지 않을 뿐이지 수사권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재판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기현. 그래서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그러면 이거는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강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그 선고문에 넣어놨죠.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가능, 재판 가능의 여지를 그 선고문에 나왔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국민 상당수가 거기에 호응을 하는, 자, 그런 여론조사가 조금 전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죠.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22일, 23일 이틀 동안 전국
일명을 대상으로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는 지기현 부장판사죠. 현직 대통령 수사는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에 동의한다.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질문이 딱 그렇게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상관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가 50.2%입니다. 가반을 넘어섰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된다. 50.2%. 그리고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36.0%밖에 안 됩니다. 거의 14%포인트 이상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옳다는 이야기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13.8%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심지어 호남 쪽 민주당 지지세가 관한 호남에서도 42.4%는 수사를 해야 된다. 46.5%는 하면 안 된다. 거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수사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기소를 하지 못할 뿐이고, 수사까지 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그게 제 인종에는 뭐를 해도 뭐 다 괜찮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26.8%는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하는 게 맞다. 그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3.8%가 수사해야 된다고 나왔고, 자, 그러면 뭘 수사를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재명을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은 집권하기 전 거, 집권하기 후의 건데, 집권하기 전에 뭐 수사하다가 중단된 거 많죠. 뭐 정자동, 뭐 호텔 부지 특혜 의혹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거, 이게 경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이 되면은 이 수사를 반드시 이재명을 향해서 해야 될 수사가 바로 공천뇌물 수사죠. 공천뇌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이렇게 이재명 지도부에, 뭐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들과 막 접촉을 해서 뭐 그런 정황들이 있죠. 그리고 김병기 구의원 두 사람이 탄원서를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묵살을 했다는 이유, 이런 것도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탄핵감이 되는 것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야기겠죠. 집권하고 나서 가령 얼마 전에 불거졌던 민주당하고 조국당 합당 과정에서 나왔던 당무 개입 의혹. 당무 개입.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총선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 정도 발언을 했는데, 그게 그때 새천년 민주당,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때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만들어서 빠져나갔고, 남아있던 조순영하고 추미애의 새천년 민주당하고 그때 보수정당이 같이 해서 탄핵을 통과를 시켰죠. 자, 그런데 지금 당무 개입 의혹은 논란은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더 심하고, 더 악성이죠. 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정치 중립,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또, 지금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이런저런 막 공약들 뿌리는 거. 이런 것도 만약에 거꾸로 돼서 우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좌파에서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취임하자마자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여기저기 막 꽂아넣은 거. 일종의 매간 매직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야기는,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기현 판사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죄를 적용을 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재판부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그 선고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2번 연속 넣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재명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재판 재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재판 재개는 재판. 자, 질문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해서 다음 중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다시 재개해야 한다. 지금 바로 재개를 해야 된다가 44.0%입니다. 그리고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 41.2%. 임기 후에 당연히 재판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재판을 안 하려고 임기 후에도 감옥 가기 싫으니까 무슨 지금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그 105명이 나서가지고 친명쪽에서 막 그 재판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 재판 없애기 작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당장 재개를 해야 된다가 44%, 임기 후에라도 재판해야 된다고 41.2%.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의해서 재판도 지금 즉시 열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무려 86.3%가 재판 재개해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9.5%만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고 있죠. 재판 재개하면은 지금 좌파 정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 특히 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한 선거법인데,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원래 그 이재건 재판부가 이거를 그 유죄 취집, 그 대선 전에 유죄 취집하기 한송됐는데 재판 날짜를 잡아놨다가 갑자기 선거 이후 조기 대선 이후로 넘겼다가 조기 대선이 딱 그 끝나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니까는 중단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재판만 다시 바로 속행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무너질 수도 있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보다 더 높게만 넣으면은 다 이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재명의 자격이. 그런데 새로 재판부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 새로 바뀐 재판장이 구혜건 판사입니다. 구혜건 고법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김은구, 박주용 이 고법판사가 배석인데 이 구혜건 그 판사 재판장의 성향이 그다지 이 재판을 바로 속행을 할 것 같지 않다는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고등학교 출신이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그때 서울 고법에 있으면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인데 그때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한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판례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평판을 보면은 좀 그 어떤 재판을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재개를 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재명 재판을 잡혀찍히는 걸 무릅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을 재개를 하는 것은 민심입니다. 수사 재개도 그렇고 재판도 다 민심에 따라서 이 재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뭐 53% 나왔고 부정평가가 44.4% 나왔는데 이게 다른 그 갤럽이나 이런 데 다 60 넘었다고 지금 막 나오고 있죠. 그건 이제 전화 면접은 조사고 이 조사에서는 53%가 나왔는데 추세가 이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은 긍정은 3.5%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정은 5.3%포인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전화 면접은 조사로 발표를 하는 이런 조사하고는 좀 다른 상황들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